2월 24일이죠. 우크라이나 전 개전이 그날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네. 이제 보도가 난 다음에 독일이 되게 이제 애매한 태도. 네네. 전쟁 나기 전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막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네. 독일은 이제 되게 엉거주춤하게. 그래서 이제 독일이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 육군 총사령관이 이제 현재 독일 육군은 파산 상태다. 독일 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군이 아니고 너무나 이제 취약한 이제 그러한 상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굳이 뭐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알려지게 된 거죠. 왜 우크라이나 군한테 뭘 지원을 안 해주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차와 곡사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거기까지 운송할 전용의 장비들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했던 거죠. 보면은.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께 아주 흥미롭게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 요즘에 뭐 국제적인 이슈하면 제일 그래도 많은 전 세계인들이 또 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 사태일 텐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역할을 할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에 또 큰 나라들이 있을 텐데 네. 독일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서 네. 한번 말씀드렸죠. 독일이 되게 이제 애매한 태도. 네네. 전쟁 나기 전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막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네, 독일은 이제 되게 엉거주춤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헬멧 5,000개 보낸다. 뭐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침대를 보낼 거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이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네. 독일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이 예, 그러니까 독일 군 자체가 아,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군이 아니고 너무나 이제 취약한 이제 그러한 상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굳이 뭐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다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기 애매해서 그냥 조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2월 24일이죠. 우크라이나 전 개전이 이제 네. 24일 날 그날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난 다음에 독일 육군 총사령관이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현재 독일 육군은 이제 파산 상태다. 파산 상태? 네. 전쟁이 나니까 네. 야 이제 나토 제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독일 너희들은 잘할 수 있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나토라는 조직은 각 국가별로 할당된 구역이 있고 내가 뭐 역할을 해주기로 다 정해놨어요 미리. 그런데 그 역할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물론 이제 독일이라고 하면 예. 뭐 2차 대전 이후에 뭐 군대를 제대로 못 가질 것 같긴 하고 네. 그래도 이제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 뭐 없어서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네. 독일이 전범국이라서 네. 제대로 된 군사력을 못 갖춰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냉전 때 네. 독일군은 한 50만 정도의 병력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에서 최고의 이제 군사력을 보유한 아 냉전 때 그랬어요? 네. 최선봉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이. 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예요. 1955년부터 이제 재군비를 들어가서 아 그래요. 예. 그러던 이제 독일군이었는데 그 이후에 냉전 이후에 이제 많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지고 네. 3일 후인 27일 날에 이제 독일 슐츠 총리가 이제 독일 연방군 현대화에 1,000억 유로를 지출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국방 예산하고 별도예요. 추가로 1,00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독일이 이런 발표를 할 만큼 독일군 장비는 노후화되고 네. 부품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탄약이 없는 네. 이제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우크라이나전 수준의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네. 독일군은 일주일을 못 버텨요. 보유한 탄약이 없어서. 아 진짜요? 네, 사실 탄약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쌓아놓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동안 탄약을 쌓아놓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전면전을 치른다라고 그러면 글쎄요,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2주에서 한 달?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지원을 도와준다?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이긴 한데 의외로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나토군 조직이 이제 여러 조직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속 대응
이제 TF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 나라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음. 일단은 어디에 이제 위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신속 대응군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각 나라가 돌아가면서 맡아요. 대장을 누가 하느냐. 아. 근데 이제 내년 23년이 이제 독일 차례입니다. 독일 차례인데 사실 독일은 이제 2019년에도 이 신속 대응 TF를 이제 주도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장비가 엉망이고 돈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참가했던 다른 나라들한테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던 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독일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그 동안에 너무 이제 군대에다 신경을 안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27일 날 2월 27일 날 이제 독일에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네. 지금 3월, 4월, 5월 이제 한 석 달 네. 지나간 셈이죠 보면은. 그래서 석 달 사이에 그러면 이제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라고 이제 보면 일단 독일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전에 비해서 훈련 횟수가 되게 늘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규모도 많이 커지고 음흠. 예 자체적으로 훈련을 이제 강도 높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군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예전에는 뭐 이제 필요한 거 조달, 부품, 물자 이런 거 신청하면 도대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는데 네. 지금은 꽤 신속해졌다. 아, 그보단 좀 좋아졌다. 예, 그다음에 아. 이제 이를테면 장비에서 부품 돌려막기가 그래도 좀 없어졌다. 아, 그래. 예, 독일- 서 있는 전투기 A 전투기에서 부품 빼서 B 전투기에 낀 다음에 아. B 전투기 이륙시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줄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니, 독일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 네. 같은 경우는 이런 독일군의 모든 그 문제의 핵심은 돈을 네. 안 쓰는 데 있는 거죠. 군비에 투자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많이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나토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에서 제일 잘 살고 뭔가 정치적 영향력도 이제 커지고 네. 있는 독일의 이런 모습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독일에 대한 불만은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 오바마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다 똑같았어요. 아, 니네 왜 이렇게 돈 안 쓰냐?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이 유럽을 지켜준다라는 안보 공약은 굳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독일은 지나치게 무임승차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안젤라, 이제 돈을 좀 내세요. 예. 메르켈한테. 예. 어. 돈 내라. 아, 대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2014년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그 당시부터 이제 미국이 제시했던 게 GDP 대비 2%, 2%. 예, 2%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직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한 1.5% 정도, 예, 좀 늘리는 했지만 이제 그 정도인데 실제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다 뭐 1.3, 뭐 1.4 네.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 그 이후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딱 2% 정도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23 네. 정도 되는 상태인데 그럼 다른 나라 이를테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그러면 미국은 3.5% 정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GDP도 클 텐데 그렇죠. 많이 지출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확실히. 지출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이라크 뭐 아프간 전쟁 치르던 2010년 뭐 이런 경우에는 5%까지 아. 예. 그러니까 괜히 천조국이 아니죠. 아, 근데 그럼 저 독일이 지금 뭐 사실 옛날에 전차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데잖아요. 그렇죠. 전차 군단 기갑부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제 4월달에 그 독일 국방부 장관이 네. 이제 독일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음.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병 전투차, 푸마 보병 전투차가 350대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거는 40대. 음흠. 네. 40대? 네, 40대. 아, 40대만 당장 운영 가능하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격 헬기, 그 유럽이 만든 이제 공격형 헬기 티거 헬기가 있는데 독일이 보유한 건 이제 51대인데 그 중에서 비행 가능한 건 9대. 야, 뭐 정비를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부품도 없고 네. 정비 인력도 없고 어. 그래서 이제 왜 우크라이나군한테 뭘 지원을 안 해주느냐 네,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차와 곡사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거기까지 운송할 뭐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전용의 장비들이 없다. 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했던 거죠 보면은. 독일이 어쨌든 뭐 군사 강국인지는 잘 모르겠. 어쨌든 강국이고 그렇죠. 경제 대국이고 네. 옛날에는 한참 뭐 많이 챙겼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냉전이 이제 끝나기 직전인 1990년에 독일 연방군은 총 병력 50만 명이었어요.
어유 병력이. 네, 병력 50만. 우리가 60만 뭐 국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에 걸맞는 거의 그 수준의 이제 병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18만 명. 아 병력 자체도 많이 줄었네요. 예. 그래서 2011년에 또 징집제를 아예 폐지를 했어요. 아 이제 그냥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방비 같은 경우도 이제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90년에 대비해서 34%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군사력이 이제 감퇴하는 거고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전차, 네네. 탱크 같은 경우가 이제 냉전 종식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는 이제 6,779대, 한 6,800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를 하고 있었죠. 물론 뭐 당시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한 3만 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현재 독일군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몇 대냐? 대략적으로 한 200대 정도 내외예요. 아 지금 시동 키면 움직이는 애가. 그렇죠. 물론 이제 창고에 가면 좀 더 있기는 있어요. 네. 몇백 대 더 있긴 한데 네. 움직일 수 있을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투기라든지 헬기, 뭐 수송기 이런 전력도 이제 냉전 종식 시점에는 한 1,300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합해봐야 한 340대.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육군, 공군, 음. 그럼 해군은 어떻냐? 해군 같은 경우도 전체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 한 30%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이 나토군이 이제 20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합동 훈련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독일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제 나토의 가장 약한 고리다. 아 제일 강한 고리가 아니고. 예. 왜냐면 일단은 뭐 통신 장비 이런 게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합동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딱 해보면 혼자끼리는 야 뭐 대충 넘어가자 했다 치고 뭐 이게 되는데 이제 여러 나라 모여서 합동 군사 훈련 하니까 이게 이제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 쟤네 뭐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좀 병력을 보내달라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합동 훈련 하면은. 독일이. 예. 그래서 독일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제 뭐 그런 식이래요. 이제 이제 철모가 찌그러지고 깨져서 이제 방탄모 좀 바꿔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부대에서 자 우리 새로 좀 이거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방탄 헬멧이 도착을 안 한답니다. 약간 우리 예전에 그 수통 그렇죠. 6.25 때 쓰던 거. 예. 그런 그다음에 느낌. 이제 독일군이 주둔하는 이제 그 군부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사. 네. 예. 병영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거의 황폐화된 곳이 많다. 그래서 개보수에 23년째 지금 대기 중인 뭐 이런 시설들도 많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 사실 냉전 시절에 이제 CH-53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미국 해병대가 쓰는 이제 큰 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과 더불어서 되게 많이 보유한 이제 그런 나라였는데 네. 현재 이 헬기들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거의 뭐 추락 직전 상태다. 예, 부품이 없다. 아. 예. 아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냐라고 네. 그러면 국방비 자체가 작은 것도 하는 원인이지만 네. 이 너무 관료화가 심해졌다. 관료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품 하나 사고 뭐 장비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면 결제 12번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수 물자 조달 관련 공무원만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너무나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 보니까 뭐 도대체 이게 언제쯤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이제 이러한 상태다라는 이제 비난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거죠. 아니 근데 그동안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일이 있었어요? 냉전에 네. 대해서 사실은 독일은 우리도 이제 뭐 지금도 계속 분단 국가지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냉전 시기에 가장 공포감을 많이 느끼던 그런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유럽 대륙에서 이제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거는 독일이 전장터가 되는 거고 독일은 이제 양쪽이 쏘는 핵으로 뒤덮일 거는 거의 뭐 확실한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공포가 갑자기 탁 사라지니까 이제 지긋지긋했던 거죠. 아. 치우자. 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이 국방 이쪽으로는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뭐 국민들 자체가 아예 무신경해지고 신경을 이제 쓰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있다면 그건 미국 몫이지 뭐. 라는 마인드가 이제 되게 강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90년부터 한 20년 동안은 정말 손을 놓고 지내다가 2014년 이후에 조금씩 그래도 이제 뭔가 유럽 대륙에도 일이 생겼으니까 생겨서 2014년에 324억 유로 정도 되던 국방비가 네. 2020년에는 이제
456억 유로로 좀 증액이 됐어요. 한 100억 유로 정도 늘었으니까 꽤 많이 늘은 셈이죠. 네네네. 근데 그래 봐야 이제 1.5%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이제 이 456억 유로 정도라는 금액이 이제 냉전 시기보다 한 100억 달러 적은 금액이에요. 아 경제 규모는 훨씬 훨씬 커졌는데도. 커졌는데도. 아, 네. 뭐 확실히 이제 그쪽으로 돈을 안 쓰긴 안 쓰네요. 독일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차, 뭐 헬기 이런 병력 이런 장비들이 굴러다니는 게 이제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죠. 전 세계에서 부품 뭐 이런 거 정밀 공학 이쪽으로는 최고인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독일이 만드는 레오파드 2 전차는 네. 세계 시장에서 꽤 잘 아, 팔리는. 그래요? 예, 수출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이거- 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되는 아.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실이 자꾸 알려지니까 음. 이제 독일 국민 같은 경우도 이제 1,000억 유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여기에 지출에 대해서 일단은 한 80% 가까운 국민들이 필요하다. 아 군비로. 예, 일단은 찬성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독일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도 있고 네. 갈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0억 유로라는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비와 별도로 네.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돈이에요. 음. 그래서 이 1,000억 유로는 일단은 부채로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조달을 하는 거고 1년에 그러니까 뭐 2023년 한 해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4년 정도에 나눠서 이제 지출할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매년 뭐 한 200~300억 유로씩 이렇게 지출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이 1,000억 유로라는 게 갑자기 이제 탁 떨어지니까 어디다 쓸 거냐 이게 또 관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독일이 이제 제일 먼저 지른 거는 이제 F-35 전투기를 이제 35대 구매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몫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H-53 이제 구형화된 헬기, 그 다음에 푸마 이제 보병 전투차 이거 후속 모델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이것들 바꾸는데 이제 한 50억 유로 정도 쓰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쓰는 이제 치누크 헬기, 네. 예, 로터가 2개 달린 이런 것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한 50억 유로. 음. 그 다음에 한 200억 유로 정도는 네. 이제 탄약. 탄약을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렇죠. 탄약을 쌓아놔야 되니까. 아니, 총알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렇죠. 약간 뭐 포탄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미사일도 있고 그런 거니까 사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네네네.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것도 보관하는 그냥 막 써놓을 수도 없어요. 네네네. 잘 또 모셔놔야 되니까 미사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항운 항습되는 데다가 예, 모셔놓고 해야 되니 필요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방탄복, 뭐 야시경, 그 다음에 아까 욕 먹었다고 하는 통신 장비 이런데 한 25억 유로 정도 네. 이렇게 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이제 큰 덩치들은 정해졌고 네. 차근차근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져요. 첫 번째 논란은 뭐냐면 자 1,000억 유로면 돼? 1,000억 유로는 꽤 큰 돈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100 몇십 조 되는 돈이죠. 네. 근데 이거 4년 동안에 1,000억 유로 쓰면 독일군 이제 현대화 되는 거 맞아? 거기에 대한 의심이 또 있군요. 그렇죠. 이게 진통제처럼 당장 코앞에 보이는 문제들 대충 이렇게 가려놓고 나면 예, 야 이게 4년이 아니고 막 10년, 20년씩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이렇게 또 쓰기 시작하면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국방비 자체를 대폭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려면 여야 합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관련되는 또 조항을 손을 대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네.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슐츠 총리가 이제 밝혔던 그 사안이 이제 국방비를 GDP의 2%, 그 다음에 1,000억 유로 이 두 가지인데 이게 별개냐, 네. 세트냐. 그러니까 이제 1,000억 유로를 지출하니까 이게 2% 국방비를 달성한 거냐, 아니면 이제 1,000억 유로는 별도고 네. 국방비 자체가 이제 이 2%달 때까지 더 올려야 되느냐. 라는 이제 이런 논란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000억 유로는 좋은데 이거 4년 만에 못 쓴다. 왜 4년 만에 쓰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달을 해서 발주를 넣고 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갑자기 이렇게 돈을 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1,000억 유로는 이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차근차근 써 나가야 된다. 네. 그게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독일 내부적으로는 야, 이 1,000억 유로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쓰지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는 이건 계약금이다. 계약금? 예.
그러니까 독일군을 현대화하기 시작한 우리 계약금 보통 몇 프로 내죠? 뭐 10% 내잖아요. 그렇죠. 한 10분의 1 정도. 이제 독일이 뭐 제대로 하기 위한 계약금 정도다. 그러니까 인제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싱크탱크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군이 제대로 현대화되려면 1,000억 유로가 아니고 한 1조 유로 정도. 그건 이제 미국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5, 6천억 유로 정도는 투입해야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간 한 250억 유로 정도가 이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네.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독일군, 그다음에 독일 의회, 뭐 미국 봤을 때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제 맞는데 독일 국민들도 근데 이거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벌써 그래서 백조 이제 넘는 독일의 이제 좌파나 이제 네.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100만인 서명 운동, 예, 이런 거에서 벌써 한 5만 명 정도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반대하고 있군요. 예,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반대 움직임이 이제 좀 물밑에 있는 상태지만 이게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또 본격화될 이제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좀 고민은 있겠네요.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한 상황에서 그렇죠. 독일은 그냥 뭐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냉전 때는 독일이 최전선이었잖아요. 동독, 소독 딱 해서 그렇겠죠. 예. 최전선인데 동유럽까지는 다 소련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의 최전선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음. 폴란드, 루마니아, 뭐 헝가리 네.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 프랑스처럼 뭐 우리가 직접 지출 안 해도 저기서 먼저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부터는 그 기존의 이제 방침을 바꿔가지고 창고 문을 열어서 이제 탈탈 털어서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중화기를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대전차 로켓 한 2,500기, 뭐 대전차 미사일 한 1,600기, 뭐 대전차 지뢰 한 3,000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노후된 게 창고에 처박아 놓은 게 네. 노후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정비하고 손 봐주고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패턴이에요. 일단 동유럽 국가들, 뭐 루마니아, 슬로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한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물자 줄게.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구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넘겨라. 우리가 직접 넘겨주는 거는 해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익숙치 않은 무기들일 테니까. 그래서 일단 너희들 옛날 뭐 T-72 전차 주면 레오파드 2 A4 전차 우리 넘겨줄게. 그러니까 급한 거는 니네들이 좀 해주고 그렇죠. 내가 이제 그 빈 구석을 예. 좀 채워줄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자라고 네. 이제 해서 어떻게 보면 독일도 나름대로는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냐라는 이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000억 유로가 독일이 돈을 쓴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럽 방위 사업체들은 이제 되게 환호성을 지를 것 같은데 일단 그 돈이 이제 어쨌든 그렇죠. 풀리게 되니까. 어떻게 풀리게 되니까. 네. 그런데 의외로 분위기는 상당히 싸늘하다. 1,000억 유로인데? 예, 이게 이제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나요. 네. 제일 싸늘한 나라는 일단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요? 프랑스도 방산 업체들 있잖아요. 많죠. 네. 탈레스라든지 네. 예, 이런 큰 업체들이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커스 해가지고 네네네네. 예, 잠수함 이제 날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독일하고 공동으로 이제 하고 있었어요. 네. 프랑스 혼자서 하긴 힘드니까 음. 이제 프랑스가 주도하고 독일도 같이 참여해라. 네. 또는 독일이 네가 내고 뭐 이제 이런 컨셉이었는데 네. 독일이 이제 뭐 여유 있게 진행합시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35 발주를 해버린 거죠. 일단 만들어진 거 일단 빨리 사온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되는 좀 짜증나겠네. 예,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제 두 나라는 이제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FCAS라고 부르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이제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움직이니까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2019년에 같이 합류를 이제 했던 거죠. 원래 이제 그 유럽 쪽에 그 라팔인가 유로파이터 뭐 이런 게 그렇죠. 원래 있죠? 이제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말 그대로 유로파이터잖아요. 네, 유럽 네, 전체가 공동으로 쓰기로 했던 전투기. 전투기고 네. 여기에 같이 하다가 중간에
탈퇴했던 프랑스가 따로 만든 게 네. 이제 라팔인 거죠. 아. 근데 이제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한 모델로 이제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유지 보수비가 비싸고. 유로파이터가. 예. 그래서 뭐 지금 빨리 퇴출시키는 게 목표예요? 예, 목표인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대 중반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해서 한 2040년부터는 이제 유럽 전체를 이제 이번엔 좀 잘해보자. 유럽 공동 전투기를 만들어서 네. 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F-35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FCAS 어떻게 할 거야? 니들 갈 거야 말 거야? 2022년 중에 올해 중에 답을 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독일 같은 경우 보면 F-35를 이제 들여오게 되면 네. 2050년까지는 이제 신규 전투기가 필요 없는 상태예요.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라팔 전투기를 음. 이제 2035년 정도까지만 쓰고 그 다음서부터는 원래 교체를 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13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부지런히 하면 준비해서 2035년 딱 맞추지 못하더라도 뭐 36, 37쯤 되면 이제 라팔을 점점 퇴역시키고 새로 만들어진 미래형 전투기를 투입을 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네. 독일 독일이 때문에 딱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혼자 하든지 아니면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부담 되겠네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팔 혼자 해보고 나니까 음. 프랑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왜냐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을 물주로 이제 같이 이제 끌어들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잠수함에 네.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항공 부문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땅히 잡을 나라가 없네요, 진짜. 이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유럽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라랑 해야 될 텐데 기술력도 있고.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프랑스랑 같이 만들 나라가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영국이야 뭐 당연히 미국 거 쓸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저기 개발 계획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개발 계획은 따로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랑 같이 하는 거는 절대 안 한다라는 게 옛날부터 몇 번 뒤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지금 이제 곤란한 네. 상황이 됐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스웨덴의 사브가 이제 원래 항공기 쪽 관련이 있는데 스웨덴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까지는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저 스웨덴 전투기 뭐 괜찮은데 이게 뭐 중립국 아이고 팔아도 되나 이런 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껏 팔 수 있게 됐다. 나도 나토다. 그렇죠. 나도 나토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러시아 침공 이후에 주가가 2배로 뛴 상태예요 보면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주문량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정도 늘었다. 할 정도로 이제 스웨덴 이제 방위 사업 업체들은 이제 괜찮은 이제 특수를 이제 노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인 이제 독일 업체들은 어떤 입장이냐?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차, 자주포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은 이제 라인메탈 또는 이제 크라우스 마페이 뭐 이런 그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그 자동차 회사들도 다 군용 사업부가 있지만 요 라인메탈이랑 크라우스 마페이 같은 경우가 제일 주력 사업체인데 이 업체들은 이제 내수 시장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출해. 그래서 이 공장들 가보면 외국에 이제 팔 물건들로 이제 차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쁘다. 라는 입장인 거죠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내줄 이제 옛날 창고에 있는 이것들 같은 경우도 야 니네들이 만들었지 빨리 이제 고쳐서 쓸 수 있게 해서 보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 만들었던 분들은 다 은퇴하신 지 한참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국방비를 써서 군수물자를 조달을 할 때 이 조달 체계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까다롭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보통 이제 소총 환자로 사는데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소총 하나 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절차를 잘 밟아가면 7년이 걸린다가 아니고 이거와 관련된 트러블,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라는 거죠 보면은. 진짜 이거 너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군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국방부가 얼마 전에 이제 이 대형 방위 사업체들을 소집했다고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싸우지 마라.
예, 너희들끼리 뭐 자꾸 고소고발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 돈 우리 못 쓴다. 너희들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해외에서 구매할지도 모른다. 네. 경고장을 이제 날렸다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지켜봐야죠. 어쨌든 뭐 독일의 방산업체들도 전체적인 그 사업 규모 자체가 커지기만 해도 뭐 그렇죠. 좀 떨어지는 게 좀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독일 방산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한테는 되게 타격이에요. 우리랑 또 경쟁이군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경쟁 품목이 뭐 자주포잖아요. 그리고 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노르웨이에서 선정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지금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주포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이 지금 이제 멈춰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발했던 분들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제 자주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라에서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라고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없어요. 잠깐만요, 우리도 서류 좀 찾아보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한국은 연락하면 제가 그거 담당자인데요.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해서 대응이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독일이 이제 이런 대형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지금은 격차가 2배인데 격차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사시면 탄약 보급차까지 같이 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독일 가격이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이 다시 격화될 수도 있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흑표 전차, K2 전차를 이제 해외에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이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겠죠.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독일도 잘 만들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방위 사업이 요즘에 이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참 독일이 깜짝 놀란 건 이렇게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국방력이 생각보다 엄청 부실했다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아프간 전쟁 때 네. 이제 파병을 했어요. 나토의 일원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이제 옛날식 독일의 어떤 그 강군, 예, 군기 바싹 들고, 진짜가 나타났다. 예, 유능한 네.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미군들 표현에 따르면 이제 정말 딱 종 울리면 퇴근. 추우면 경비 안 서고. 이 삶의 질이 높아졌군요. 예, 그래서 쟤네들 필요 없다. 쟤네들 빨리 돌려보내라라고 이제 미국 친구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상상하고 있던 독일이 더 이상 아니었다는 거. 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오늘은 독일의 군사력 재건이라고 할까요? 예. 어떻게 좀 가고 있는지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또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